지난 6월 24일 날 다빈치 리졸브 21.0.1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21의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포토 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다빈치 리졸브 작년까지 쓰면서는 사진을 이제 영상에 집어넣고 싶을 때 로우 파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컬러 그레이딩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포토샵에서 선 작업을 먼저 하고 또는 뭐 라이트룸에서 선 작업을 먼저 하고 그거를 다시 임포트해오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진하고 영상 샷 매칭을 하고 싶을 때는 이미 포토샵에서 그림 작업을 해서 익스포트를 해온 이제 비트 뎁스가 낮은 상태의 데이터를 다시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 임포트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을 자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21 버전에서 이제 로우 파일, 사진 로우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진 로우 파일 또는 이제 사진 파일, 뭐 그림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포토 앨범이라는 기능이 생겼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 로우 파일은 14비트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러 탭에서 컬러 그레이딩 할 때 비트 뎁스가 높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 뎁스가 높기 때문에 만대로 좀 이제 꺾을 수가 있어서 영상하고 샷 매칭을 하기도 좋고 뭐 분위기를 또 좀 다르게 만들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타임라인 안에 로우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포토 앨범을 가지고 사진만 먼저 작업한 뒤에 그걸 익스포트해서 영상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주로 만드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안에 그냥 로우 파일을 넣어서 영상하고 사진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토 탭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포토 탭에서는 타임라인으로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진 않고 포토 앨범으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포토 앨범은 뭐 로우 파일, JPG, PNG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임포트 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풀의 어떤 폴더를 통째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폴더를 전부 다 포토 앨범에 넣고 그 중에서 이제 굿테이크만 이제 따로 뽑아내고 굿테이크만 가지고 또 컬러 작업을 할 수 있게 데이터 선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별한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약간 줌을 한다든지 뭐 위치를 좀 로테이트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 데이터를 컬러 탭에 가져가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또 이제 포토 앨범을 가지고 컬러 탭으로 바로 이동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컬러 탭에서는 영상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것처럼 사진도 똑같이 모든 노드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노드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이펙터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노드로 작업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컬러 탭에 가져왔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하고 영상을 잘 어울리게 섞을 수 있다는 게 또는 이제 같은 씬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게 이제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임라인, 영상 타임라인은 포토 탭에서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열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포토 앨범은 에디트 탭이랑 컷 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리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포토 앨범에서는 영상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커렉션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렌즈 커렉션이 그냥 인스펙터 안에 들어가면 바로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날라이징 하는 게 뭐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누르면 바로 되게 돼 있고 양을 좀 조절해서 내가 실제로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게 돼 있는 건데 이게 포토 탭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 약간 이제 왜곡되어 보이는 거를 좀 고치고 싶을 때 요거 고치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타임라인하고 또 다른 점은 키프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트래킹이 안 되고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컬러 탭에서 매직 마스크를 쓴 다음에 렌더 인플레이스를 해서 마스크만 따로 노드로 뺄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래킹 자체가 안 되니까 매직 마스크는 쓸 수 있어요. 매직 마스크를 쓸 수 있는데 매직 마스크가 핀 박아놓은 상태로만 쓸 수 있고 이걸 아예 마스크 노드 자체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기능상의 엄청 큰 차이점은 아니지만 핀을 박아놓고 매직 마스크를 활성화시켜 놓은 게 아무래도 시스템에 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렌더 인 플레이스로 마스크를 빼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노드에서 뭐 아웃사이드 노드를 빼서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걸 이제 매직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좀 아무래도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업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포토 앨범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포토 앨범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선별하고 약간 에디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탭에 가서 본격적으로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것들 예시로 미리 이제 좀 작업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영상 타임라인에서 영상하고 사진하고, 지금 이제 뭐 편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타임라인 안에 영상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사진 있게, 근데 뭐 사진하고 영상이 어떻게 샷 매칭이 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컬러 탭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앨범을 생성한 상태의 포토 탭입니다. 제가 몇 개는 작업을 끝내놓은 상태고 또 아직 안 끝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작업을 끝내놓은 거하고 안 끝낸 거하고 이렇게 라벨링을 다르게 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굿테이크, 언태그드, 리젝티드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풀에 있는 파일을 전부 다 입력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몇 가지 선별해서 뺄 거 빼고 이제 선별된 파일 중에서 또 에디트를 좀 했고, 인스펙터를 보면 뭐 이렇게 줌할 수도 있고 포지션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퀵 익스포트 이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로우 파일이고 파나소닉 카메라로 찍은 로우 파일입니다. 인스펙터에 보면 뭐 나머지 크게 건드린 거 없이 뭐 크롭도 하지 않았고, 네, 여기서 맞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콘트라스트 피벗이 0.43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렉 709의 콘트라스트 피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로우 파일 보면은 뭐 풀 레졸루션, 에지 샷, 여기 찍은 대로라고 이제 제가 5600에 놓고 찍는데 이거 결과에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파나소닉의 기본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작업은 해놓은 상태인데 한번 컬러 탭으로 가볼게요. 노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꺼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촬영 원본이에요. 좀 보면은 노출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요런 데 있겠죠. 잠깐만. 네, 이런 데 보면 노출이 과노출인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인아웃을 다 해볼게요. 자, 이거를 껐을 때 켰을 때, 인아웃을 껐을 때 켰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인을 보면 렉 709, 렉 709로 되어 있고요. 와이드 게럿, 다빈치, 인터미디에이트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 감마를 해놨고, 이게 기본적으로 톤 매핑이 다빈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톤 매핑을 다빈치로 하면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톤 매핑은 안 하는 걸로 해놔야 아무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스왑을 만들면 이게 인아웃이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놨을 양쪽을 맞췄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이제 기본이다.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을 보면 이제 AI 울트라 노이즈 리덕션, 저는 이걸 좋아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금방 되기 때문에 이거 아날라이즈 해보면 위치가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에 이렇게 샘플을 잡아서 노이즈 리덕션을 합니다. 끄고 켜고 노이즈 차이가 꽤 크죠. 자,
화이트 밸런스 한번 볼까요?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잡았냐면 보면은 리니어로 잡았습니다. 감마를 리니어로 요 노드에서만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에 루마믹스를 제로로 만들어서 개인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밸런스를 끄고 키면 이런 식으로 사이엔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어서 일단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익스포즈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 있는 데가 관호출이 있어요. 이렇게 관호출이 돼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되 HDR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지역, 여기 전등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아마 전등하고 하늘 일부겠죠. 여기를 조금 정돈을 해서 만들었고, 여기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는 토날 콘트라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날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잡았다. 근데 보통은 한쪽만 잡아도 되는데 저는 양쪽을 같이 움직이는 게 편안한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섀도우 여기로 치면 감마하고 리프트를 다이얼을 돌린 거고, 하이라이트는 게인하고 리프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콘트라스트를 좀 낮춘 거라고 볼 수 있죠. 좁혀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호출된 것들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부분들도 조금 올라오게 그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츄에이션은 DCTL로 IC 세츄에이터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쓰는데, 요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세츄에이션보다 루마의 간섭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만 좀 바꿀 수 있고, 루마를 좀 덜 건드릴 수 있다. 아예 안 건드리진 않고, 이거를 쫙 당기면 이제 루마가 같이 올라가는, 노출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세츄에이션이 잡히는데, 기본 여기 있는 세츄에이션보다는 얘가 훨씬 덜하다. 그 다음에 커브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플릿톤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껐다 켰다를 보시면 이쪽에 웨이브폼을 보셔도 아실 거고, 파레이드를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을 좀 분리했다. 분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조금 옮겨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가 건드려지지 않고 있죠, 커브가. 그래서 이걸 이제 묶은 걸 풀고 채널별로, RGB 채널별로 조금씩 만졌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톤을 분리했다. 스플릿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지금 패러렐 노드는 위에 두 개는 파워 윈도우예요. 파워 윈도우고, 자,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파워 윈도우는 마당. 여기가 너무 밝아서 약간 이렇게 어둡게, 그 다음에 마스킹 해가지고 페더를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 여기가 끄면은 관호출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호출 부분을 살짝 정돈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 부분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늘 부분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렇게 HVS로 가서 요 휴에 있는 세츄에이션을 올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좀 정돈했다. 그때 마스킹은 일부러 안 했어요. 원래 마스킹을 하고 3단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요 지금 채널에 간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휴 vs 세츄에이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많이 쓰는 플러그인인데, 기본 플러그인인데 콘트라스트 팝이라고. 네, 요거를 쓰면 이 부드러운 이미지가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로 텍스처가 많이 변하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콘트라스트를 살려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 다 정돈, 오버 익스포즈 되지 않게 또는 이제 언더 익스포즈 되지 않게 클리핑을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다 끄면 원본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이렇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안에서 로우 사진 파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컷 탭으로 갈 건데요. 지금 이 포토 앨범은 컷 탭에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뭐 작동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런 거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무 작동하지 않습니다. 렌즈 커렉션 자체도 작동하지 않고 에디트에 가면 얘를 보면 여기가 살아있죠. 아까 똑같은 사진 파일이에요. 똑같은 사진 파일인데 포토 앨범에선 작동하지 않는 렌즈 커렉션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 렌즈 커렉션을 먹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언제든 쓸 수 있다. 영상에서 쓰는 기능들은 타임라인을 생성했을 때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상은 이런 식으로 에디트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은 지금 컬러 탭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작업한 거를 일단 다 꺼보겠습니다. 꺼보고 얘는 이제 똑같이 파나소닉 카메라로 찍은 화면인데 이거 이제 영상은 10비트 영상이고 브이로그로 찍은 감마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거는 코덱은 프로레즈 422HQ일 거예요. 볼까요? 자, 파일에 보면 나와 있죠. 프로레즈 422HQ 29.97이고요. 사진은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 다 된 상태고, 자, 요거를 끄면 원본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이렇고, 여기가 환경이 이제 좀 노란 조명이 엄청 강하게 켜져 있고, 그 조명을 진짜 엄청 강렬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호출로 찍히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ND 필터를 항상 이렇게 껴놓고 촬영을 하는데도 어쨌든 관호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이딩 결과물은 이렇게 색깔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너무 노랗지 않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샷 매칭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파워윈도우를 안 썼는데 파워윈도우를 쓴 이제 스트럭처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 껐다 켜도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관호출돼서 이제 띠가 없어진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림자나 이런 컨트라스트가 엄청 강하게 돼 있죠. 새카맣고 새하얗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돈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튀지 않게 하지만 컬러를 잘 살릴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 작업물하고 얘가 매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노이즈 키고 끄고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아까랑 같은 방법입니다. 루마믹스 리니어 감마로 루마믹스 0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개인에서 화이트를 잡았고요. 그래가지고 노란기가 있던 거를 약간 원색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 지붕만 처마만 찍은 사진에 비해서 노출이 적죠.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익스포즈를 건드려 주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노출된 부분들을 줄이고 네,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살짝, 안부는 살짝 올려서 콘트라스트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콘트라스트를 줄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미드톤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토널 콘트라스트도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쵸? 콘트라스트가 줄면서 과노출이 빠졌죠. 여기는 이제 루마 웨이브폼에서는 안 보이지만 RGB 웨이브폼에서는 조금 확연히 보이는 지점들이 채널별로 오버되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벡터스코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세추에이션을 켜주는데, 여기서 세추에이션은 엄청 많이 작용하지 않게 값을 좀 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값이 막 과장된 그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은 컬러 슬라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널별로 컬러 덴시티하고 세추에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들, 노란색이나 빨간색 사이에 있는 색깔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해 봤습니다. 네, 스킨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건지 알 수 있겠죠. 네, 확연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덴시티를 좀 올리고 디세추에이팅을 해서 네, 이렇게 톤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 뭐 사이엔 채널별로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끄고 켜고 차분해진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색이 가까워진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변환 모드에서 보면 네, 렉 709 상태에서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이제 어떻게 갈 건지 한 번 더 볼게요. 스플릿톤 열어볼게요. 네, 스플릿톤을 열면서 빨간색을 조금씩 살려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데는 나중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워 윈도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콘트라스트 팝 여기까지 보면 약간 뭐야, 아까보다 더 과장된 느낌인데, 하지만 색깔은 좀 비슷한데 조금 노란색이 좀 더 있는 느낌이고, 약간 빨간색도 덴시티가 낮은 느낌이죠. 자, 여기서는 이유가 이겁니다. 디엔서 프로를 쓰고 있는데요. 디엔서를 쓰면 아주 비슷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필름 시뮬레이터를 쓴 건데 코닥 포트라 400 필름을 사용했고, 여기에 이제 뭐 필름 디벨로퍼를 보시면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 컨트라스트를 좀 줄이고 네, 감마 커렉션도 좀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컬러를 만져놨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필름도 2383 네,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진에서도 이렇게 필름 룩을 썼거든요. 필름 룩을 썼으니까 여기서도 필름 룩을 써서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 토널 콘트라스트는 아까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 필름 프린트를 들어가면은 약간 오버가 되니까 조금 줄여주고, 타겟 화이트는 약간 색온도를 높은 쪽으로 이제 타겟을 잡은 겁니다. 하얗게 만든 거죠. 노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약간 노란기가 있던 게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할레이션하고 블룸, 이 플러그인의 할레이션하고 블룸이 되게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광원이 없기 때문에, 광원이랄 게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요거 전등이 달려있고 한 게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도 되게 괜찮은데 필름 그레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아웃풋에 보시면 몇 퍼센트 쓸 거냐, 요게 있는데 27.1% 쓴다.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까지 올리면 네, 굉장히 창백한 필름 특유의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는데, 요거를 저는 덜 쓰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하고 사진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네, 제법 비슷하죠? 이거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네. 제법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굉장히 과장된 조명을 사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원색을 잘 살리고 싶었고, 네. 어쨌든 야경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영상에서 컬러 그레이딩 한 거만큼 사진하고 매칭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진을 먼저 작업했다면 사진에서 컬러 그레이딩 한 거를 영상이랑 매칭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다빈치 리졸브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트룸하고 포토샵을 대체할 거다. 사진 편집 도구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레이어 기반의 작업하고는 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이유가 포토샵 시장에 이제 침투하려고 만든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만한 작업들을 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그 다음에 뭐 사진 편집하는 거를 이제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사진 작업 자체가 이제 좀 더 뭐 컬러 위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자세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도구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장에 막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장기간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